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도시 전설은요, 수원역에 있는 꿈의 궁전이라는 수원역 모텔 괴담으로 유명합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이 꿈의 궁전이라는 모텔에서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 도시 전설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나 그거 봤다. 내가 직접 겪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괴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수원역에 있는 이 모텔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직접 쓴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자, 여기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들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들려드릴까 하다가 이 분들이 직접 남기신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전달될 것 같아서 제가 이분들이 남긴 글들을 읽어드릴게요. 일단 저는 1990년 대학교 2학년이고요. 모태솔로입니다. 여자는 손도 잡아본 적이 없고요. 방금 새벽 1시 10분쯤 동대구역에서 내려 집에 가려고 오른쪽 육교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들이 팔을 잡으시면서 아지야, 싸게 놀다 가라. 3만 원 해줄게. 라면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집에 다 온지라 그냥 무시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게 뭐죠? 유사 성행위 같은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역시 이런 거 묻는 데는 그 어떤 사이트보다 이쪽이 탁월하리라 믿습니다. 라는 어떤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댓글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글들이 나와요. 이 글에 뭐 바카스 아줌마? 뭐 큰일 날 뻔하셨군요. 따라가셨으면 그 아줌마가 들어옵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왜 3만 원밖에 안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님이 돈 받아야 함. 뭐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일 날 뻔하셨군요. 라면서 뭐 바카스 아줌마 등등 이러는데 유독 몇 가지 댓글이 좀 신경 쓰여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이 드리프트라는 닉네임을 가진 어떤 남성이 꽤나 구체적인 댓글을 남기면서 이 괴담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잠깐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실제 댓글을 남겨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드리프트라는 닉네임의 회원이 꽤나 구체적인 댓글을 남기는데요. 이런 말을 남겨요. 2010년 9월 14일에 남긴 글인데요. 팔다리 없고 얼굴은 전지현보다 예쁜 여자가 가방에 실린 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진짜 있었던 일. 레아림 2001년도 상병 휴가 때 수원역에서 내렸는데 아저씨 2만원 이라고 하길래 급한 마음에 막 따라갔죠. 방에 먼저 가 있으라길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가방을 든 아저씨가 한 분 오셔서 시간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돈부터 줘. 라면서 돈부터 달라길래 일단 돈을 줬죠. 그랬더니 한 2분 후에 여행 가방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준비하고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길래 열어봤더니 진짜 얼굴이랑 가슴 라인이 너무 이쁜 여자가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상한 걸 못 느끼다가 순간 어떻게 가방 안에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세히 봤더니 팔다리가 없더군요.
그래. 근데 정말 모든 걸 다 잊을 정도로 진짜 겁나게 예뻤음. 정신 차리자마자 진짜 막 뛰었습니다. 진짜 웃는 거 너무 예쁘고 가슴도 빵빵하고 목 라인도 진짜 예쁘고 생머리가 찰랑찰랑거리는 아가씨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김태희는 진짜 목욕탕 때밀이 아줌마보다 못할 정도로 진짜 겁나 예뻤음. 근데 너무 무서워서 미친놈처럼 군복 입고 요대 풀고 수원역까지 진짜 겁나 뛰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 가서야 정신 제대로 차리고 사실 성매매라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냥 겁나 마음만 아파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쪽으로는 한 번도 발길을 둔 적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음. 진짜 레알입니다. 수원역 건너편, 그러니까 수원역을 등지고 왼쪽 편에 그 당시 꿈의 궁전이라고 진짜 있었던 모텔인데 거기서 그랬습니다. 같이 갔었던 제 후임은 그나마 나은 게 사지 멀쩡하고 선글라스 쓰고 들어와서 안 벗길래 왜 안 벗냐고 물어보니까 한쪽 눈이 없더랍니다. 자, 팔다리는 없고 얼굴은 전지현 씨보다 예쁜 여자가 가방에 실린 채로 들어올 수 있다 라며 2001년도에 자신이 군대 상병 휴가 때 겪은 경험담이라면서 꽤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글을 올리면서 이 글이 막 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떤 아저씨가 2만 원 해주겠다고, 야 2만 원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따라가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런 망치 가방 같은 걸 들고 들어오더니 그 자크를 딱 열었더니 어떤 여자가 이러고 들어있었던 거야. 팔다리가 다 잘린 채.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서 도망쳐 나왔다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너무 예뻤고 너무 놀랐지만 일단 자기가 군인 신분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짓이 성매매이기 때문에 경찰에까지는 신고할 수 없었다라면서 진짜 레알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막 수원역을 등지고 막 그런 너무 디테일한 길 설명과 모텔 명까지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진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설, 이 괴담이 온라인상에 되게 유명해질 정도로 널리 퍼졌고 이를 본 누리꾼들 중에 몇몇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이른바 자신의 썰을 막 이렇게 댓글로 달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몇몇 글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2010년 9월 18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말해드림. 이 이야기를 꺼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전에 부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왕고 때 심심해서 미쳐버릴 때였죠. 신병들 100일 휴가, 지금은 신병 위로 휴가를 갔다고 속속히 복귀할 때 애들 보고 야 가서 재미 좀 보고 왔냐? 라면서 한 명씩 물어보는데 그중 한 명 표정이 진짜 겁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겁니다. 제가 장난기가 적잖아서 야 이 새끼야 왜래 왜 이리 무드려봐 라고 하면서 놀렸는데 그때 그놈 눈빛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이야기를 듣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는 친구 녀석과 술을 먹고 헤어지고 나서 정신 못 차려서 해롱해롱 하면서 여간 주위를 내돌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랍니다. 매춘업이었죠. 그놈이 술김에 돈을 지불하고 더 얹어주면서 말 잘 듣는 아가씨로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씩 웃으면서 알았어요. 알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놈은 전형적인 여간발이라는 걸 깨닫고, 여간발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런 성매매 그런 관련된 단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깨닫고 자기 딴에는 마인드 좋은 아가씨를 선택하려고 한 거였겠죠. 그리고 여관에 들어섰는데
그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놈은 성질이 뻗쳤는지 박차고 나가서 일어섰는데 아주머니가 등 뒤에 무언가를 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아주 말 잘 듣는 아가씨로 데려왔어. 아주 말 잘 듣는 아가씨로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무슨 보따리 같은 걸 내려놓더니 즐길 만큼 즐기고 난 입구에 계속 있으니까 나가는 거 볼 수 있거든? 아무 때나 나가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놈 딴엔 술이 취해서 술 취한 여자를 데리고 왔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남자 마인드도 너무 무섭지 않냐? 술 취한 여자를 데리고 왔냐? 그런 건 술 취한 여자를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이 남자 마인드도 참 무서워. 그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아줌마가 내려놓은 보따리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풀어가는데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웃는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슴까지 벗겼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걸 몰랐는데 어깨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팔 소매를 거두려고 이렇게 봤더니 팔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취했나? 싶어서 아래쪽을 확인하는데 천에 구멍 하나만 딱 뚫려 있고 팬티를 안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천을 다 풀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팔다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말과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오빠 라면서 꿈틀 그 천에서 튕겨져 나오면서 애무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겁에 질린 이 사람이 욕을 외치면서 그대로 뛰어나왔는데 아주머니가 뒤에서 웃으면서 총각 재미있었어? 라면서 낄낄거리면서 웃더랍니다. 그놈은 이미 자기가 거의 실성한 상태였고 택시를 잡을 생각조차 안 들었고 그냥 마냥 겁나 뛰었대요. 그리고 제가 전역하기 며칠 전에 그놈은 무슨 히스테리성 모식인가 판정으로 의무대에서 사병원으로 보내졌다고 행보관이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전역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이 아닌 뭔가 일을 하면서 간혹 이 이야기를 아는 사장님들, 실장님들이랑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하지 마라 라면서 그냥 웃어 넘기셨는데 새로 들어온 실장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야 그런 걸 왜 네가 알고 있냐? 라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라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너 생각하지도 마 라면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죠. 전 어느 쪽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쪽 업계의 실장이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버리니까 그 후로 한 8년 정도 이 업계 쪽에서 일하다가 단속으로 망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도 벌써 13년 전 이야기네요. 아, 세월 참 빠르구나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딸기 아빠라는 닉네임의 어떤 한 남성이 또 자신이 겪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실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단어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그냥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이분이 남긴 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딸기 아빠님의 실화입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겪은 일이라서 등골이 그래서 제가 좀 잘라왔어요. 너무 좀 이런 단어들이 불편한 단어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불편하게 느끼는 단어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자,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겪은 일이라서 등골이 서늘했네요. 저희 때는 색시집, 똥집이라고 해서 여자를 돈 주고 사는 일이 많았어요. 집장촌 폐지되기 훨씬 전임. 저는 90년 다시마 군번임. 군입대 전에 친구들과 술 먹고 가는 곳이 그곳이었고 한 친구 녀석이 직장이 수원이라서 수원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엉켜서 집을 가자고 했고 끝나면 역 광장으로 오라는 얘기를 하고 집장촌에 갔습니다. 제 기억에도 수원 역점 맞은편의 유흥가의 왼쪽 뒤쪽이었고 같은 업종의 점포가 줄지어 있는 곳에서 호객 아가씨들과 엉켜서 방에 막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곳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으로 간판이 있음. 호객하는 여성이 오빠 참한 애가 좋아 거친 애가 좋아? 하고 묻길래 참하고 예쁜 애 라고 하자 그 애가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밖에서 머리가 긴 초등학생이 아줌마에게 이렇게 안겨서 오길래 뭐야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팔은 왼쪽 상완의 절반만 있고 다리는 허벅지가 절반인 채로 옷은 벗기기 쉬운 시즈루의 옷을 입은 여자인데 얼굴을 묘사하자면 마치 스모키 화장을 한 이민정보다 100배는 예쁜 얼굴이어서 한동안 이렇게 얼굴만 보고 있었는데 얘가 오빠, 뭐해? 안아줘야지. 하니까 술 기운이 싹 가시면서 말 이렇게 얼버부리고 신발 신고 나가려니까 떡대가 앞을 가로막더니 돈 내고 가야지. 3만 원. 이라고 해서 3만 원을 내고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버스도 안 다니는 그 새벽에 역전 광장에서 담배 물고 쪼그려 앉아있으니까 친구들이 하나 둘 오더니 서로 재미 좋았냐 하며 서로 얘기하길래 내가 본 얘기를 하니까 놀랍지도 않다는 듯이 그런 애가 몇 명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네요. 본문의 내용이 1997년도라니까 얼추 제가 겪었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 집전촌에서 여관으로 1대1 호객으로 바뀐 것이겠네요. 당시 1997년도가 IMF 시작이었고 집창촌이 해체됐던 시기라서 이해가 가네요. 직업이 영업직이라서 가끔 수원역 맞은편을 지나서 우회전할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꼭 그때 생각이 나네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나는 이 남자가 한 말이 너무 좀 약간 소름 끼쳤던 게 머리 긴 초등학생이 아줌마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왔다는 그 표현이 그 초등학생이 아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초등학생으로 봤던 그 묘사가 너무 개인적으로 소름이 끼쳤던 부분입니다. 자, 또 다른 글입니다. 이것도 한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글 남긴 시기 2011년 4월 11일 뭐 월요일 몇 시 이렇게 남긴 글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스레가 18번, 19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 일단 수원역 근처 바로 10분도 안 되는 데에서 상류천이 쫘르륵 있거든. 할아버지나 아저씨 외국인들도 많이 가는 그곳으로 많이 가는 거 봤고 작년에 남자 선배가 이야기해 준 건데 어떤 아저씨가 다가오더래. 아저씨가 학생. 갈래? 선배는 바로 알아들었지. 여자랑 하겠냐고. 근데 선배는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요 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얼마 정도 있어? 라고 하니까
그때 한 3만 원 있었는데 2만 원밖에 없다고 구락갔대.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손짓을 하더래. 그래서 선배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골목길이 있거든? 거기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여행 가방을 꺼냈는데 남자 선배는 순간 긴장을 했대. 왜냐면 거기에 흉기가 들어있었으면 난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이렇게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팔다리가 없는 예쁜 여자가 있더래.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는 얼굴 예쁜 여자가 있더래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이런 글이 달려요. 이것도 이제 이 슬의 밑에 바로 달린 댓글이었는데요. 어떤 글이 달리냐면 1년 전까지만 해도 수원 토박이었던지라 이런 얘기 오래전에 들어봤어. 위치가 꿈의 궁전이라고. 슬의 18번 19번 글이랑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봤는데 내가 알기론 친구 2명이 갔는데 군대 간 친구는 도망가고 1명은 하고 나왔다 라는 이야기로 들었어. 대낮에도 수원역에 이상한 사람 많아. 육교 쪽 엔젤리너스 있는 버스 정류장에 언제나 땡땡 진료교 사람들이 매일 있고 어떤 질문하냐면 첫 번째 뻔히 아는 자리를 어딘지 묻는다. 두 번째 저기 잠깐만 얘기해요. 세 번째 얼굴에 복이 아주 많아 보이세요 라는 질문들을 한대요. 가끔 납치해서 그런 짓 하는 사람인지 길 가다가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면서 여기 좀 하자. 여기 좀 해요. 저쪽으로 가. 라던가 저쪽으로 잠깐 가보자 하는 그런 남자도 있음. 나는 그냥 무시했지만 밤에는 더함. 술 취해서 괜히 운전기사나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도 좀 봤음. 고등학교 때 반 애가 경험한 걸 들었는데 애경백화점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티켓? 그런 걸 주면서 저쪽을 돌아가면 공짜로 준다면서 가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봉고차하고 남자가 있더래.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돌아서 막 뛰어갔는데 그 아줌마랑 그 아저씨가 그 애를 잡으려고 막 달려오더래. 또 다른 글입니다. 아씨, 이런 일 우스갯소리로 들은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아는 선배가 저런 식으로 성매매하러 갔는데 여관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걸어오는 소리가 일반 사람들이랑 틀리다는 거예요. 두 발로 걷는 소리가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이 아니라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그 들어오는 거 보고 기겁하고 그냥 뛰어나왔는데 발이 하나 없고 목발 짚고 오느라고 한쪽 발 내딛고 목발 짚고 그러면서 들어왔다는데 그래서 그 들어오는 그 소리가 부자연스러운 소리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팔다리가 잘리고 왜 그런 여자들이 일하는 걸까 궁금하죠? 그래서 이 질문을 했다는 사람의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1년 4월 11일 월요일날 달린 글인데요. 이런 게요. 솔직히 그런 일 다반사임. 아저씨한테 그 선배가 용감하게 물어봤는데 저 누나 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 떼먹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 못 가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다음에 시간 나면 또 들리라고 했는데 그 선배 이제 그쪽 근처에도 못 가. 그러니까 돈 떼먹고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아예 잘라버려가지고 뭔가
한낱 희망도 없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 유명한 도시 전설 중 하나라던데. 수원역 얘기도 있고 서울역 얘기도 있고 들어가 보니 팔다리 없는 여자가 있더라라는 게 기본인 듯. 그 이외에도 약에 취한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가방에서 꺼낸 얘기는 나도 처음 듣는다. 근데 묘하게 리얼해서 진짜 사건을 바탕으로 생긴 도시 전설이 아닐까? 라는 말을 해요. 근데 너무 진짜 리얼하니까 이게 진짜 사건을 직접 그런 걸 본 사람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전설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넘게 이렇게 사실처럼 전해지고 있는 이 수원역 괴담. 근데 특이한 점이 있죠. 팔다리가 없는 여성 혹은 뭐 눈이 한쪽이 없거나 다리를 저는 여성이라던가 뭔가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 여성들을 만났다.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이 수원역 근처에 있는 모텔 꿈의 궁전이다. 이런 디테일한 댓글들이 있었죠. 실제 포털 지도 등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수원에서 같은 이름의 모텔 2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곳에서 뭔가 그런 매춘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이 꿈의 궁전이 이게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주변 것들은 좀 다 모자이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은 그나마 수원역에서 가까웠던 곳이 인계동에 있는 꿈의 궁전이라는 이 모텔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꿈의 궁전이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다른 모텔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 입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게 도시 괴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진은요 여러분들 실제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사진이고요. 지금 이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봉투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꺼내가지고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런 여행 망치 가방에서 이렇게 자크를 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상반신만 나와 있었다라는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 이게 어떤 사람이 그거를 굳이 디테일하게 어떤 명칭까지 적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할 자신의 시간을 써가면서 설명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정말로 이 수원역 근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 K짱은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공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K짱의 공포 컨텐츠 즐기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나는 댓글 남겨주세요.